27세의 여행가 한국 남성이 이탈리아의 험난한 트레킹 코스 중에 위기를 겪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이탈리아 40대 미녀 과부 간호사 2명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들에게 임신을 선사해주는 아름다운 새가족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7의 한지우는 비록 청춘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젊은 심장을 가졌지만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과 세상사를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영혼은 이미 세상의 수많은 험준하고 거친 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며 단련된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낸 노련하고 지혜로우며 고독한 늙은 순례자의 그것과 깊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안락하고 편안한 휴양지나 화려하고 번잡한 도시의 네온 사인을 찾아 떠나는 평범하고 피상적인 여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뛰는 발길이 머무는 곳, 그의 뜨거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곳은 언제나 인간의 나약하고 유한한 한계를 냉혹하게 시험하고 그 한계 너머의 무한한 미지의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험준하고 장엄하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산맥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능선, 문명의 이기가 미쳐 그 더러운 손길을 뻗치지 않은 깊고 깊은 원시림의 신비롭고 성스러운 심장부 혹은 태초의 고독과 영겁의 침묵을 오롯이 간직한 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하고 황량한 사막의 아득한 끝자락만을 찾아다니는 길 위에 고독하고 용감한 구도자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열정적인 전문 트레킹 작가였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탄생하는 글들은 단순한 여정의 피상적인 기록이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만을 묘사하는 가벼운 기행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극한의 대자연 속에서 나약한 인간이 홀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고독과 떨쳐낼 수 없는 깊은 두려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처절하고도 숭고하며 눈물겨운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는 경이롭고 눈부신 생명력과 함께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때로는 한편의 장엄하고 감동적인 서사시처럼 때로는 깊고 짙은 철학적 성찰과 통찰처럼 그만의 독특하고 흡입력 있으며 아름다운 문체로 담아내곤 했습니다. 그의 글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고 진한 감동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갈증과 함께 더욱 새롭고 더욱 험난하며 미지의 길 위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끊임없이 자신을 내몰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의 모든 길이 끝나는 그 아득하고 막막한 끝자락에서 혹은 가장 위험하고 아찔하며 위태로운 절벽의 벼랑 끝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끼는 이 넓고 넓은 길 위에 영원히 발이 묶인 채 떠도는 이방인이자 고독하고 슬픈 순례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젊고 뜨거운 영혼은 늘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미지의 세계 그리고 극한의 경험을 향해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 마치 거인의 등뼈처럼 길게 뻗어내린 아펜니노 산맥의 척추를 이루는 가장 높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심장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탈리아의 거대한 바위라 불리며 수많은 전설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되어온 그란사소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등산객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가장 높고 험준하며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도전적인 등반가들을 유혹하는 봉우리인 코르노 그란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고독하고 위험한 북벽 루트를 홀로 그리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개척하며 등반하는 것이 그의 이번 여정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거대하고 장엄하며 때로는 인간의 존재를 한없이 작고 하찮게 만드는 위협적이기까지 한 거대한 바위 산맥의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풍경 속을 묵묵히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빙하가 마치 거대한 조각칼처럼 핥히고 지나간 날카롭고 미끄러운 상처 자국 같은 암석들이 금방이라도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위태롭게 굴러내렸고 그의 머리 위에서는 한치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고 무거운 먹구름이 마치 분노한 거대한 괴물처럼 낮게 흘러가며 금방이라도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한 불길하고 음산한 침묵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고 검은 눈빛은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망설임 혹은 후회 없이 오히려 더욱 형형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젊고 뜨거운 심장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대자연과의 숨막히는 교감과 사투 속에서 더욱 격렬하고 힘차게 그리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독하고 위험천만하며 어쩌면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르는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또 한편의 위대하고 감동적이며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를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잉태하고 있음을 그의 온몸과 영혼으로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감동을 갈망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르노 그란데의 정상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둔 마지막 가장 험난한 관문, 마치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얼음 성벽처럼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 험준하고 아찔하며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한 설벽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낮게 으르렁거리던 하늘이 마침내 그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를 마치 화산처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마치 수만 개의 날카롭고 차가운 유리 조각을 온 세상에 퍼붓는 듯한 매섭고 차가운 눈보라는 순식간에 단 한치 앞도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주변의 기온은 마치 시베리아의 한겨울처럼 혹은 북극의 극한지처럼 급격히 떨어져 그의 온몸을 뼈속까지 시리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히말라야 고산 등반 경험을 통해 익힌 숙련된 산악인의 본능적인 경험과 지혜를 살려 잠시 동안의 당황스러움을 떨쳐내고 이내 침착하게 배낭에서 비상용 접이식 삽을 꺼내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밭에 자신과 배낭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의 비상용 설동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친 몸을 숨긴 채 악천후가 지나가기를 인내심 있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바람과는 달리 매섭고 잔인한 눈보라는 며칠 밤낮으로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희망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마저 모두 남김없이 삼켜버리듯 더욱 거세고 잔인하게 몰아쳤습니다. 그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아끼고 아껴 먹던 얼마 남지 않은 비상식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그의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눈을 녹여 식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던 휴대용 버너의 연료마저 완전히 떨어져 그는 더 이상 살을 애는 듯한 극한의 추위와 타는 듯한 갈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설상가상처럼 혹은 그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가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굳게 믿었던 설동의 일부가 밤새 쌓인 엄청난 양의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규모 눈사태로 인해 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오른쪽 다리가 무겁고 차가운 눈과 단단한 얼음덩어리에 깔려 으드득하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소리와 함께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과 배를 쥐어짜는 듯한 허기, 그리고
온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한 극한의 추위와 함께 부러진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며 그를 깊고 어두운 죽음에 대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높고 외로우며 차가운 하얀 설산 위에서 홀로 고독하고 비참하게 얼어 죽어갈 것이라는 깊고 어두운 절망감과 함께 사무치는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거의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로 배낭 속 가장 깊은 곳에 마치 부적처럼 넣어두었던 마지막 비상수단인 낡고 오래된 위성 전화기를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꺼내 구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이미 배터리는 영하 수십 도에 달하는 차가운 날씨 탓에 완전히 방전된 지 오래였고 전화기는 그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과 함께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 속에서 한국에 홀로 남겨두고 온 늙으신 부모님의 얼굴과 그동안 소홀하고 무심했던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짧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기억은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혹은 자신을 향해 거대한 하얀 손짓을 하며 어서 오라고 유혹하는 듯한 코르노 그란데의 압도적이고 장엄하며 동시에 섬뜩하기까지 한 거대한 하얀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깊고 어두우며 차가운 심연 속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끝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젊고 뜨거웠던 심장은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마치 지옥처럼 혹은 영원처럼 차갑고 어둡게 흘러갔을까요? 그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혹은 그의 꺼져가는 영혼을 부르는 듯한 두 명의 따뜻하고 다정하며 천상의 목소리 같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꿈결처럼 혹은 환청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몸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 같은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뜨겁고 달콤하며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액체 같은 것을 그의 바짝 마르고 쩍쩍 갈라진 입안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아주 조금씩 흘려 넣어주는 것을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과 의지를 다해 간신히 아주 간신히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시야 속으로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은 거센 눈보라 속에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두 명의 구원의 천사처럼 호련히 나타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두 명의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밤색 밤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윤기 흐르는 갈색 머리카락에 깊고 지혜로우며 동시에 연민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밝고 눈부신 금발 머리카락에 깊고 푸른 호수 같은 맑고 투명하며 따뜻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혹은 그의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절망을 자신의 것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듯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를 가만히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따뜻하며 안전한 느낌과 함께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그러나 희망을 간직한 채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지훈이 다시 의식을 또렷하게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그란사소 산맥의 깊고 깊은 골짜기 속에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숨겨진 보석처럼 자리한 작고 고풍스러우며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운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 견고한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마을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바위산들에서 유래했다에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갈하고 깨끗한 보건소의 낡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며칠 동안이나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지긋지긋한 눈보라가 마침내 그치고 눈부신 햇살 아래 하얀 눈이 왕관처럼 소복이 쌓인 웅장하고 장엄한 그란 삿소의 산봉우리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병풍처럼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따뜻하고 아늑한 벽난로의 온기와 함께 코를 부드럽게 간지리는 은은하고 향긋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약초 향기가 평화롭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곁에는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두 명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이 밤새도록 그를 간호하느라 무척이나 지친 듯 보였지만 그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안도의 깊은 한숨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번갈아가며 그의 상태를 세심하고 자상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하며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갈색 머리카락의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소피아라고 밝혔고 햇살처럼 밝고 명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금발 머리카락의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키아라라고 수줍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40이라는 나이를 갓 넘겼다고 했지만 그들의 외모는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치 깊고 고요한 숲속의 호수처럼 차분하고 조용하며 이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으며 그녀의 깊고 따뜻하며 사려 깊고 지혜로워 보이는 갈색 눈동자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깊은 신뢰감을 주는 부드러운 지혜와 함께 내면의 강인함과 따뜻한 포용력이 느껴졌습니다. 키아라는 마치 한여름의 뜨겁고 찬란한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이며 넘치는 생명 에너지가 느껴졌으며 그녀의 바다처럼 깊고 푸른 눈동자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호기심과 함께 장난기 넘치는 생기발랄한 매력으로 보는 사람마저 저절로 기분 좋게 만들며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이 작고 외딴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 보건소의 유일한 2명의 간호사들이었고 며칠 전 거센 눈보라 속에서 조난당하여 죽어가던 지훈을 기적적으로 발견하고 구조한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자원봉사로 산악 조난자 구조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날도 실종된 등반객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산악 구조 경험이 풍부한 몇몇 용감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위험을 전혀 개의치 않고 깊고 험준한 설산 속으로 지훈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의 심하게 부러진 다리를 능숙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한 뒤 임시로 만든 들것에 그를 실어 이 험하고 미끄러우며 눈 덮인 가파른 산길을 몇 시간에 걸쳐 서로 번갈아가며 메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용감하고 헌신적이며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노력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훈은 이미 차갑고 고독한 설산 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지도 모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목숨을 빚진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훈의 부상은 그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복합골절은 물론이고 양쪽 발가락과 손가락 끝에는 이미 괴사가 진행될 정도로 심한 동상이 걸려 있었으며 장시간의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해 그의 몸 전체의 면역 기능과 생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절대적인 안정과 함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라포르테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는 큰 도시까지도 차로 몇 시간이나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위태롭게 달려가야 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외딴 산골 마을이었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마저 완전히 끊겨 당장 그를 안전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는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피아와 키아라는 서로 상의한 끝에
자신들의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집에서 그를 직접 간호하며 돌보기로 어렵고도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끈끈한 인연으로 묶여있던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도 된 듯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훈을 번갈아가며 마치 친오빠나 남동생처럼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소피아는 그녀의 풍부한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심하게 부러진 다리의 상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치료했으며, 직접 깊은 산속에서 캐온 희귀한 약초를 정성껏 다려주며 그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도왔습니다. 키아라는 특유의 햇살처럼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넘치는 유머 감각으로 죽음의 공포와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려하거나 편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와 함께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은 그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 처음으로 깊고 편안하며 악몽 없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방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에서의 한지훈의 예기치 못했던 긴 요양 생활은 마치 시간이 중력의 법칙마저 잊은 듯, 혹은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 아주 느리고 평화로우며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소피아와 키아라의 마치 친누이처럼, 혹은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따뜻하며 전문적인 간호와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해갔지만, 복합적으로 부러진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아물고 예전처럼 자유롭고 힘차게 험준한 산을 오르내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인내와 함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란사소에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설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소피아와 키아라가 번갈아 그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가져다주는 오래되고 낡은 이탈리아 고전 소설이나 아름다운 시집을 읽으며 무료하고 단조로우며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한 시간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가 머무는 피에트라포르테 마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고요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평생을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나 목축을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박하고 말수가 적으며 외부인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을 가진 노인들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고립되고 폐쇄적이며 시간이 멈춘 듯한 산골 마을에서 유일한 젊은 남자, 비록 27이었지만 마을 평균 연령에 비하면이자 동시에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 어린 시선의 대상이 되는 낯선 동양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과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과 함께 보이지 않는 불편함과 오해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연민이 깊어지면서 지훈과 소피아 그리고 키아라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편안한 가족처럼, 혹은 서로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오랜 친구처럼 서로에게 조금씩,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툰 이탈리아어와 부족한 영어 단어, 그리고 때로는 풍부하고 과장된 표정과 온갖 종류의 다채로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감정들을 진솔하고 꾸밈없이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하고 때로는 고독했던 인생 이야기, 전 세계의 험준하고 아름다운 산들을 정처 없이 떠돌며 글을 쓰는 이유와 그 글쓰기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그란사소 등반을 통해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의 깊은 열정과 함께 숨겨둔 개인적인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와 키아라는 그의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위험천만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험담과 그의 깊이 있는 글 속에 담긴 독특하고 심오한 철학적인 사유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멈추지 않는 뜨거운 모험심과 불굴의 용기에 깊은 감탄과 함께 존경을 표하며 그의 빠른 회복과 성공적인 재기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훈에게 그들의 소박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리고 깊은 슬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씩,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작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립되고 폐쇄적인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젊은 시절 잠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꿈을 키우기 위해 대도시로 나갔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고향 산천의 품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돌보는 소중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깊고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가슴 깊이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 미망인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아름답고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고 어두운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아프게 느꼈지만, 감히 먼저 그들의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어설픈 위로의 말로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말없이 귀 기울여주고 그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따뜻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에 함께 아파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별이 총총하고 하늘이 맑아 달빛이 교교하게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던, 그러나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울부짖던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벽난로에는 따뜻한 장작불이 타닥타닥 정겹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따뜻하고 향긋한 와인을 한 모금씩 조금씩 나누어 마시던 중, 평소 누구보다 과묵하고 차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소피아가 먼저 아주 어렵게,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토록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녀의 남편이 바로 지훈이 조난당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로 그 코르노 그란데의 험준하고 위험한 북벽 설벽에서 예고 없이 닥쳐온 갑작스러운 눈사태에 휩쓸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깊고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에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치유되지 않은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세상과 신을 향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며칠 후 밝고 명랑하며 긍정적이기만 했던 키아라 역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 또한 몇 해 전 바로 같은 산, 거의 같은 위험한 루트에서 갑작스러운 불의의 추락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믿기 어렵고 충격적인 사실을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나 강인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 털어놓았습니다. 더욱 기막히고 가슴 아픈 사실은 그들의 사랑하는 남편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함께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던 열정적이고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산악인이었고,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그 운명의 마지막 등반 역시 함께 떠났다가 결국에는 둘 다 싸늘하고 차가운 주검이 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작고 평화롭기만 했던 피에트라포르테 마을 전체를 깊고 어두운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던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고 기막히며 잔인하기까지 한 슬픈 사연을 듣고 깊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또한 바로 그 죽음의 산 코르노 그란데의 차가운 품에서 간신히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기에 그들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처절한 상실감을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깊고 시린 슬픔을 마치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똑같이 느꼈고 그들의 하염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마치 자신의 눈물인 것처럼 함께 흘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말없이 그들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꼭 잡아주고 그들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분노가 담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과 힘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밤 이후 세 개의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은 서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아픔과 누구에게도 꺼내 볼 수 없었던 간절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고 끈끈하며 특별한 내적인 친밀감과 영적인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조자와 환자 혹은 간호사와 환자라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특별한 친구이자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만남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신께서 예비하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섭리이자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마치 봄날의 눈 녹듯 빠르게 흘러 지운에 심하게 부러졌던 다리는 마침내 소피아와 키아라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와 그 자신의 강인한 회복 의지 그리고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행운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두 다리로 힘차고 자유롭게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뜨거운 마음은 다시 한번 저 멀리 보이는 그란사소에 웅장하고 장엄하며 동시에 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운명적인 인연을 안겨준 그 특별한 봉우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난당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로 그 코르노 그란데의 험준하고 위험한 북벽 루트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두 여인의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품고 도전하여 정복하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산악인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이나 미완의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도전 의식을 넘어서는 어쩌면 사랑하는 소피아와 키아라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먼저 떠나간 남편들의 슬프고 안타까운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그의 깊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혹은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죽음의 산을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처럼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꺼지지 않는 희망을 얻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소피아와 키아라는 지운의 갑작스럽고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위험한 결정에 처음에는 극도로 놀라고 당황하며 그의 뜻을 극구 반대하며 그를 간절히 말렸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 차갑고 무자비하며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산에 어이없이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과거의 끔찍했던 트라우마와 함께 깊고 어두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와 그의 깊은 눈빛에 담긴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의 도전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의 어렵고 위험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기로 어렵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위해 등반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아이젠, 피켈 로프, 비상식량 등 -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었고 영양가 높고 힘이 나는 특별한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그의 체력을 최대한 보충해 주었으며 매일 밤 마을의 작은 성당을 찾아 그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지훈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불안함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고 지훈은 사랑하는 두 여인 소피아와 키아라의 눈물 어린 따뜻한 배웅과 함께 굳은 악수를 나누고 다시 한번 코르노 그란데의 험준하고 장엄한 북벽을 향해 비장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지난번의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뜨겁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두 여인의 변함없는 사랑의 힘을 받아 마침내 모든 역경과 위험 그리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이겨내고 코르노 그란데의 정상에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우뚝 섰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경이롭도록 아름다웠고 그는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격과 함께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사랑하는 소피아와 키아라의 먼저 떠나간 남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그들의 못다 이룬 꿈과 정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자신이 대신 이루었노라고 이제는 부디 모든 것을 잊고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편히 잠드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인 소피아와 키아라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반드시 그들에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아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그란사소의 웅장한 봉우리들 사이로 멀리 그리고 장엄하게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산에서 무사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내려온 지훈은 잠시 동안 피에트라포르테에 더 머물며 자신의 성공적인 등반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소피아 키아라와 함께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의 끝나지 않은 여행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애틋하고 간절한 약속을 남기고 깊은 아쉬움과 함께 이제는 너무나 정들어버린 피에트라포르테 마을과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랑하는 두 여인을 뒤로 한 채 다시 길고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후 몇 달 동안 이탈리아의 다른 여러 아름다운 지역들을 정처 없이 여행하며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글을 썼지만 그의 마음은 늘 피에트라포르테에 그리고 그곳에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소피아와 키아라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도 그 어떤 흥미롭고 짜릿한 경험도 그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와 깊고 지혜로우며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만큼 그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거나 빈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은 세상의 끝자락이나 아찔하고 험준한 산봉우리의 정상이 아니라 바로 그의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깊고 진실된 사랑과 함께하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안식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바로 그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사랑하는 소피아와 키아라가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행 중이던 모든 여행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마치 폭풍처럼 혹은 귀소 본능을 가진 철새처럼 다시 피에트라포르테를 향해 그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실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귀환에 소피아와 키아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그들은 마치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처럼 서로를 뜨겁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부둥켜 안았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그의 남은 생을 건 마지막 진심을, 그의 영혼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당신들 없이는 더 이상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나의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들과 함께 이곳 아름다운 피에트라포르테에서 보내고 싶다고. 소피아와 키아라 역시 그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의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고백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편견이나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고 세 사람이 함께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특별하고 용기 있는 가족을 이루기로 굳게, 아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우며 용기 있는 그리고 숭고하기까지 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특별한 선택에 하늘도 감동한 듯 그날 밤 피에트라포르테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밝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지훈과 소피아 그리고 키아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던 세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방의 작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에서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세상 그 누구보다 용기 있게 그들만의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파격적이고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에 대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원로인 로시 영감은 그들의 관계를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부도덕하고 추악한 관계라며 공공연히 비난하고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선동으로 인해 한동안 마을에는 그들을 향한 차가운 냉대와 따돌림의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깊이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결코 부도덕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실되고 숭고한 관계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점차 그들의 특별한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로렌초 신부님과 마을의 큰 어른이자 지혜로운 에밀리아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해주며 마을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로렌초 신부님은 주일 미사 강론을 통해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실성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역설하며 마을 사람들의 이해를 구했고,
에밀리아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로 마을 부인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방랑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두 아내 소피아와 키아라의 든든하고 자상하며 믿음직한 남편이자 곧 세상에 태어날 소중한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예비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틈틈이 글을 쓰는 일 외에도 소피아와 키아라를 도와 마을 보건소의 굳은 일을 돕거나 장작을 패고 텃밭을 가꾸는 등 마을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함께 거들며 피에트라포르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겸손하며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씨는 차갑고 배타적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특별하고 용기 있는 사랑에 마치 하늘이 감동이라도 한 듯, 그리고 로렌초 신부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라도 받은 듯, 정말로 믿을 수 없고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와 키아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동시에 지훈의 아이를 각각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4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두 사람 모두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은 현대 의학적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힘든 진정한 기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축복이자 신이 내려주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를 뜨겁게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과 감격 그리고 경외감마저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한때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소식에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영감마저도 이 기적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지우는 그의 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헌신적이고 자상하며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쳤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키아라가 갑자기 한밤중에 먹고 싶어하는 특별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녀들의 무거워진 배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정성껏 마사지해주며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소중한 아기들에게 다정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이 여행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나 아름다운 동화책을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번갈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비 아빠로서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깊고 충만한 행복감이 늘 가득했고 그의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은 그의 두 아내와 곧 세상에 태어날 소중한 아기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샘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소피아와 키아라 역시 서로를 마치 친자매처럼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깊이 아끼고 진심으로 의지하며 임신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불편함들을 함께 지혜롭고 용기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녀들의 깊은 우정과 끈끈한 연대감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따뜻한 사랑과 함께 새로운 생명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충만했습니다. 마을 부인들은 마치 자신의 딸이나 며느리를 돌보듯 그들을 살뜰히 챙겼고 특히 에밀리아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귀하고 값진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란사소 산맥에 혹독했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와 온 산과 들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마치 천상의 화원처럼 만발하던 어느 눈부시게 맑고 따뜻한 날 소피아가 먼저 건강하고 예쁜 엄마를 꼭 닮은 아름다운 갈색 눈이 딸을 순산했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키아라 역시 씩씩하고 잘생긴
아빠를 닮은 똘똘한 검은 머리의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한꺼번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우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아니 그 이상으로 넘치는 행복감에 휩싸였고, 소피아와 키아라 역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어머니가 된 벅찬 기쁨과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들의 작고 소박한 집은 이제 두 아이의 해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와 우렁찬 울음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딸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밝고 아름답게 빛나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아 스텔라라는 예쁜 이름을, 그리고 씩씩하고 용감하며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굳건한 의미로 로코라는 믿음직한 이름을 각각 정성껏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속에는 두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새 부모의 간절하고 뜨거운 바람과 함께 깊고 진한 축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그러나 더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가득 찬 나날들 속에서 흘러 스텔라와 로코는 그란사소의 맑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새 부모의 넘치고도 남을 만큼 깊고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며 지혜로운 아이들로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지훈과 소피아, 키아라는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의견 충돌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굳건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향한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두 아이를 함께 지혜롭고 조화로우며 헌신적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비록 세상의 일반적인 가족 형태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평범한 가정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깊은 이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강물처럼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국인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절, 그리고 지혜로운 예시야기와 함께 정감 있고 따뜻한 한국어를 자상하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었고, 소피아와 키아라는 아이들에게 이탈리아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예술과 역사, 그리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전통 노래와 함께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를 다정하고 부드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스텔라와 로코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다른 언어와 두 개의 다른 문화를 동시에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라났고, 그 덕분에 그 누구보다 더 넓고 깊으며 풍요롭고 열린 마음과 함께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세상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피에트라포르테의 작고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가족 형태에 대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두 아이를 얼마나 행복하고 바르게 훌륭하게 키워나가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며 그들을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이웃이자 소중한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그들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롯이 영감조차 이제는 길에서 그들을 마주치면 어색하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작은 사탕을 건네며 수줍게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글을 썼지만, 이제 그의 글 속에는 과거의 날카로운 고독이나 채워지지 않는 방황의 흔적 대신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위대함, 그리고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대한 깊고 따뜻하며 잔잔한 성찰과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울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하고 값진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글은 이제 상처가 아닌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러 스텔라와 로코가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어엿하고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훌쩍 성장하고, 지훈과 소피아, 키아라도 함께 서로의 얼굴에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을 사랑스럽고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며 아름답고 평온하게 함께 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작고 소박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은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한 온기와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하고 정겨운 공간이었고, 그들의 특별하고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란사소 산맥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과 함께 피에트라포르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마치 한 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어느 해질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겁게 마친 후 지훈과 소피아, 키아라는 그들의 집 앞 작은 나무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붉은 저녁 노을빛으로 장엄하고 신비롭게 물들어가는 그란사소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봉우리를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빛나는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는 스텔라와 로코가 함께 앉아 자신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워준 새 부모님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한 깊고 진한 감사함을 느끼며 그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듯, 그리고 가슴 벅찬 깊은 감사함이 담긴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춥고 외로웠으며 절망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들은 마치 저 그란사소의 웅장하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는 세계의 봉우리처럼 나에게 기적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와 주었소. 하나의 봉우리는 나에게 따뜻하고 자애로운 위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또 다른 하나의 봉우리는 나에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용기와 함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뜨거운 힘을 주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고 숭고한 봉우리는 나에게 조건 없고 희생적이며 영원한 사랑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었지. 당신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가족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거요. 진심으로 고맙소. 나의 사랑하는 소피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키아라. 당신들은 내 삶의 전부요. 소피아와 키아라는 그의 진심 어리고 감동적인 말에 눈가에 촉촉한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을 자신들의 부드럽고 고운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준 등대이자 거친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바위였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깊고 아픈 슬픔을 깨끗이 이겨내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사랑을 믿고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우리야말로 당신에게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만큼 영원히 감사해야 해요. 그들은 서로를 깊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하고 기적 같은 사랑은 마치 저 멀리 보이는 그란사소의 웅장하고 변함없는 세계의 봉우리처럼 서로에게 든든하게 기대어 영원히 함께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며 변함없이 빛날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방의 작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 피에트라포르테에서 시작된 한 남자와 두 여자의 기적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그란사소 산맥에 푸르고 맑은 메아리가 되어 영원히 그리고 아름답게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하고 위대한 대가족의 서사는 이제 막 새로운 희망과 감동의 장을 향해 더욱 힘차고 눈부시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들이 함께하는 매 순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